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가 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들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미래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도 신혼부부지만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삼신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바로 신혼부부, 신도시, 신축 해서 삼신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결혼식이랑 더불어서 진짜 마법의 단어예요. 마법의 단어. 우리 신혼부부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깨끗한 신도시에서 신축 아파트에서 생활해보는 거 어때? 라는 게 잘못 꿰첫 단추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집을 리브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재테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영상에도 올렸지만 전세 사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오늘 얘기할 게 전세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직장에 가까운 신도시를 탐색하는데 굉장히 좋잖아요. 일단 뭐 서울 3대 업무지구에 살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 데는 이제 어, 구축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비싸고 또 신혼 처음 시작하는데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가격대를 낮춰서 전세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장이랑 최대한 가까이에 있는 신도시들을 탐색하면서 직장도 가깝고 거주 편의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시이니까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아파트들도 굉장히 깨끗하고 본인이랑 비슷한 나이대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애기들 뛰어다니는 모습 봐도 굉장히 활기차고 그래서 더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임장을 가면서. 그래서 괜찮은 신도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축 아파트를 찾게 되는데 아무래도 신도시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많고 입주장이 들어서면서 전세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쌀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예산에 부합하는 괜찮은 신축 아파트들이 있어서 전세로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괜찮은 물건을 찾아요. 실제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나서 신축 아파트에 맞는 가전 가구들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쓰던 가전 가구 같은 경우 인테리어에 맞지도 않고 전체적인 컬러감을 살리고 싶기도 하고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기존에 쓰던 것들은 이제 죄다 버리거나 아니면 중고로 싸게 내놓고 죄다 신형 가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존감이 업되죠. 아, 나 신축 살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생각보다 낮은 예산으로 신도시, 깔끔한 신도시에 있는 깨끗한 신축 아파트에서 신형 가전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걸 더해주는 게 이제 커뮤니티 라이프입니다. 신축 아파트 요즘에는 굉장히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잖아요. 뭐 조식 서비스를 즐기고 야외 수영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뭐 인피니트 풀을 즐기기도 하고 뭐 헬스장, 골프장 온갖 커뮤니티 시설들을 다 즐기면서 신축 아파트의 매력과 메리트를 확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것에 적응하게 되죠. 그리고 입주자 모임 같은 것에 계속 참석을 해서 상급자들과 동질감을 느낍니다. 왜 상급자라고 표현했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매매로 들어갔다거나 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이제 내가 가진 것보다 낮게 그리고 낮은 전세가로 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자산 규모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력은 그 정도 아파트에 살 만한 능력은 안 되는데 입주장에 들어가서 굉장히 낮은 전세가로 살고 있어서 마치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은 레벨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급자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면서 아, 나도 이 사람들과 동급의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내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도 돼, 같은 수준으로 소비를 해도 돼 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그거를 이제 인스타에 자랑하면서 친구들이 또 환호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치 본인들이 성공한 젊은 부부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돈 없이 뭐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간 것에 불과한데, 마치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상급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착각을 하면서, 아, 내가 이곳에 살아도 마땅한 사람이지라고 착각을 하고 성공한 젊은 부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2년은 살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5% 이내로 계약갱신을 한 번 더 합니다. 삶의 만족도가 지난 2년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2년 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5%밖에 증액이 안 돼서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늘어난 증액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간 더 신나게 즐깁니다. 해외여행 가고 호캉스 가고 오마카세 즐기면서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주변 전세 시세가 폭등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입주장이 끝나게 되면 보통 전세 시세가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간 값싼 전세로 내줬기 때문에 주변 시세만큼 시세를 올려서 전세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한테 재계약을 하되 전세금을 많이 올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난 2년간 과한 소비를 해왔기 때문에 마땅히 모은 저축도 없고, 대출을 추가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차익분을 마련하지 못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이죠. 근데 아무리 짜내도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도 재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 신도시에 살면서 그렇게 소득에 비해 과한 지출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축액이 턱없이 모자라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아서 높아진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집을 찾아보게 되는데, 지난 4년간의 신도시와 신축에서 살면서 눈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 다음 목적지도 신도시, 신축이 아니면 성에 잘 안 차게 돼요. 그래서 신도시, 신축만 일단 찾아봅니다. 근데 예산에 맞는 곳이 없습니다. 지난 4년간 전세 시세가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에 입주장이라 하더라도 본인 예산에 맞는 곳이 없고,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아둔 돈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쎄함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아, 이제 우리 어디서 살아야 되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부동산 여기저기 다니면서 급하게 전세 내놓는데 없는지, 아니면 출근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조금 더 괜찮은 신도시에서 매물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평수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 봅니다. 근데 이미 넓은 평수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좁은 평수에서는 살 수가 없고 구축을 뒤지기 시작해요. 현실을 파악하고. 근데 이제 구축을 보니까 죄다 낡았고 뭐 컨디션도 엉망이고, 기존의 신도시 신축에서 살다 보니까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디 금가 있어도 너무 싫고, 페인트 칠 벗겨져 있는 것도 너무 싫고, 엘리베이터도 너무 낡았고, 집 인테리어도 90년대처럼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기존에 즐겼던 커뮤니티? 그런 건 당연히 없고요. 주차도 2중, 3중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아파트들이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괜찮은 것들을 고르려고 해요. 그렇게 어찌어찌 해서 현실과 타협해서 구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현타가 굉장히 세게 오죠. 예전에는 카드키, 비밀번호 찍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내가 들어가도 누가 막질 않아. 그냥 오픈마인드야. 다 뚫려 있어 그냥. 그리고 현관에 천장을 봤는데 전구가 막 떨어져 있고 전구에 불빛도 안 들어오고
한 층에 복도식으로 사람들 쫙 깔려 있고, 담배꽁초 떨어져 있고, 빨래 건조대 때문에 잘 지나가지도 못하고, 냄새도 너무 심해요. 그렇게 과거를 회고하면서 현타를 세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본인은 구축 월세로 실거주를 하면서 갭이라도 쳐놓으면 다행인데, 또 이게 머리랑은 다르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은 그동안 전세 살다가 월세를 가야 된다라는 게 쪽팔리게 느껴져요. 그리고 신축에서 살다가 월세를 가게 되면 낡은 집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존심상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꺼려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간다? 이거는 오히려 강등당하는 느낌이어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월세를 살아봤다거나 아니면 월세부터 시작을 했다거나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낡은 곳, 좀 후진 곳에서 살아봤던 경험과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신축 전세 신도시에서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런 것들을 당연시 여겨왔기 때문에 월세로 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본인이 월세 산다라는 것에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상해합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월세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쪽팔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라도 절대로 월세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월세를 들어가고 갭을 쳤으면 다시 도약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구축 전세를 계속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니까 매매를 알아보는데 집값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라냐? 부동산 시장 어떻게 하냐? 집값 좀 잡아라. 등등 해서 정부를 굉장히 신랄하게 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정 내 불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전세 살고 있는 기간 동안 부부 중 한 명이 집을 사자고 했다던가, 아니면 그때 집을 사자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왜 그때 집을 사지 않았지? 아니면 당신이 왜 그렇게 그때 집 사자고 얘기를 안 했지? 라고 하면서 서로의 탓을 돌리고, 그때 집을 사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오롯이 상대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겨냥한 총구를 쏘아대기 시작해요. 총구를 겨눈다가 맞는 표현이네요. 아무튼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서로한테. 그때 집 살 걸 왜 안 샀지? 아니면 그때 왜 집 사자고 안 했어? 왜 전세 살자고 했어? 아, 그냥 전세 2년 살고 집 사자고 할 때 집 살 걸 재계약하지 말고, 등등 해서 다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그런다고 뭐 상황이 변하나요? 집값은 또 계속 오르니 이제 남들 뒷다리 잡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폭락한다고 주변 지인들한테 퍼뜨리고 세뇌시켜요. 왜냐면 나도 집을 못 샀는데 주변 동료나 친구가 사게 되면 나만 뒤처지게 되니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면서 부정적 얘기들을 막 쏟아냅니다. 누군가 집 산다고 하면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뭐 거품이다, 폭락한다, 온갖 안 좋은 기사들 끌어다 모아다가 친구들한테 배포하고, 집을 산 동료나 친구를 오히려 적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해요. 집 샀다고 하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이 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배 아파하는 거예요, 이제. 집 샀다고 하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축하는 절대 못 해주고,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막 씹어대요. 다른 동료들, 다른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시기에 가득 차서 그 친구에 대해서 뭐 없는 얘기 막 지어내면서 얘기하고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본인이 위안이 되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신혼부부가 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세 살지 말고, 아까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죠. 삼신을 조심해라. 신혼부부, 신도시, 신축. 거기서 전세 살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두 번째 결론은 내 뒷다리 잡는 애들 거르기.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끌어내리는 뭐 주변 동료나 친구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들끼리 실패하라고 냅두고 우리는 그거 뿌리치고 발로 걷어차서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네, 꼭 그런 사람이 안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결론은 그렇게 두 가지니까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12월 31일인데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